안녕하세요. 저희는 1학년 1반 1조 발표를 맡은 김은하입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할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 소개 및 분야 선정 이유. 두 번째, 선정 도서의 지은이 소개 및 간단한 줄거리 설명. 세 번째, 기행문 쓰는 방법. 네 번째, 저희는 독서 표현 활동으로 조원들이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으나 관심 있는 여행지에 대해 조사하여 가상 기행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표현 활동 후 조원들의 느낀 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행이라는 분야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배경 지식을 쌓고 우리나라에 대해 몰랐던 지리나 관광명소 등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행에 관한 짧은 글귀를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가? 방법은 간단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그 꿈을 향해 걷는 것이다. 저희 조는 이것이 여행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모둠이 선정한 도서의 지은이 소개 및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서의 저자인 한비아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 구호 활동가이자 오지 여행자, 작가, 전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인데 작가로서는 여행과 구호 현장 경험을 담은 책을 8권 정도 출간하였습니다. 그중 49일간의 국내 중조기를 담은 바람의 딸, 우리 땅의 서다를 저희는 독서활동 도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 소개.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약 80km에 이르는 우리 땅을 49일 동안 걸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경험들, 몰래 경운기를 태워주겠다는 전라도 할아버지, 결혼도 안 한 작가 걱정에 절대로 봉고차는 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할머니, 밤길이 위험하다며 파출소 숫소를 선뜻 비워주는 경찰관 아저씨, 등산복에 배낭 메고 논두렁을 걷는 수상한 작가를 애정과 걱정 어린 눈길로 맞이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등을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남김없이 적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행문 쓰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행문 쓰는 방법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행문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행문에 포함되는 요소들만 잘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나 기행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가지 부분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도의 부분에서는 여행 동기나 목적, 여행에 대한 기대나 호기심 등을 씁니다. 두 번째, 본문, 출발할 때의 날씨, 시간, 교통편과 특별한 일 등을 씁니다. 여행지에 가면서 있었던 일이나 여행지에 도착하여 느낀 점, 유적이나 유물에 얽힌 이야기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씁니다. 세 번째, 마무리로는 여행을 마치고 나서의 느낌, 새로운 사물을 보고 느낀 감동, 집을 떠나서 느끼는 향수 등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원들이 직접 작성한 가상 여행 기행문입니다. 먼저 제가 쓴 설악산에 대한 가상 기행문을 요약하자면 설악산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지만 가상 기행문 쓰기를 통해 알게 된 것 같아 뜻깊고 보람찬 느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설악산을 봤을 때 느낌과 지금 기행문을 쓰면서의 설악산의 느낌을 정말 다르게 받았고, 만약 제가 설악산에 가게 된다면 설악산에서 제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흔들바위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은 생각보다 강릉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안 갔던 것이 후회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설악산의 경치를 눈에 담아볼 수 있어서 뜻깊고 보람찬 계획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민 학생이 쓴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라는 문화재가 유명하기는 하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이번 가상기행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다녀온 것 같아 느낌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영남에서 한양을 잇는 가장 높고 험한 고갯길이었지만 옛 선비들이 꿈을 꾸며 넘나들었던 장원급제 길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는 드라마 세트장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김솔지 학생이 쓴 땅끝마을 해남에 대해 가상기행문을 요약하자면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 끝마을이라 그래서 많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막상 가상기행문을 쓰고 나니 해남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진주대교와 이순신 장군이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볼 때 정말 아름답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곳은 영화 명랑을 봤었기 때문에 명량의 그런 바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결인 학생이 쓴 고성 통일 전망대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성 통일 전망대라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통일 전망대와는 달리 긴장감이 조금 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막 비행기나 그런 전시물이 좀 많아서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표현 활동의 조원들의 느낀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솔지 학생은 해남 지역에 대해 가상 기행문을 쓰면서 땅끝 마을인 해남 지역에 대해 조사하면서 가상 기행문을 작성한 것이 뜻깊은 표현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권규린 학생은 고성 통일 전망대에 알아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책을 읽은 후 우리나라의 미를 좀 더 알게 되어서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수민 학생은 처음엔 문경세제에 대해서 가상 기행문 쓰기가 막막하였지만 이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하고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가상 기행문 쓰기가 더욱 수월해져서 보람찬 독서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느낀 점은 처음에 여행이라는 주제로 어떤 표현 활동을 할까 조장으로서 많이 고민되었지만 모두가 같이 열심히 해서 가상 기행문 쓰기라는 독특한 표현 활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독서 활동이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